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이 시장에 놔두는 이야기,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이처셀은 일단 보합권 선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음, 반면 좀 아쉬운 거는 그 메디포스트라고 있죠. 골 관절염 치료제. 네, 이거 사실 뭐 옛날 재료인데, 옛날 기술인데, 메디포스트가 이제 그 카티스템 건 가지고 급등을 했죠. 그래서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그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무릎 관절염권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 건의 재료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노령 인구가 많이 증대하면서 이 수술 관절염권에 대한 이 재료에 대한 이슈의 강도는 대단히 셉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도 항상 이제 차례가 돌아온다는 생각을 분명히 이제 해야 하겠고, 이제 허가 신청에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우리가 젊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생명력이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메디포스트가 뭐 글쎄요, 뭐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쪽이 급등해서 좀 아쉬움을 좀 줬는데 네, 그만큼 이제 관절염, 네, 이 퇴행성 관절염권과 관련해서는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이처셀러서도 이 허가만 받으면 상당한 매출의 증대와 이익의 증대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조인트 스템이 승인만 받으면 돼요. 딴 쪽 눈치를 뭐 볼 필요가 없어요. 뭐 예전에 뭐 코오롱 쪽이라든가 또는 뭐 또 메디포스트라든가 이런 쪽에 한눈팔 그럴 여지가 없고요. 저희는 저희 거 성공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 거래량을 찍은 날인데요. 자, 여러 가지 재료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오늘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적자를 보이다가 흑자를 보인 기업 이런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잡아야 돼요. 그죠? 네, 이런 거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리고 있죠. 되게 그런 정도의 패턴이라면 되게 더블 정도 낼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서 대박 내시고요. 네이처스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신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성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최저 거래를 찍었어요. 13만 5천 주가 거래가 된 날입니다. 이 정도의 그 거래가 급감한 적이 최근에 있었나요?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난번에 7월 말에 고점을 찍고요. 7, 8, 9, 10, 한 뭐 2, 3개월에 걸쳐서 최저 거래량을 찍은 날입니다. 우리가 그 하락할 때 최저 거래를 찍는 거는 이른바 그 거래량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래량 바닥을 찍으면 매물이 급격히 급감하면서 주가도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 급감은 나쁜 건의 재료가 아니다. 네, 요거 일단 생각하셔야 하겠고요. 뭐 개인 기관 외인 동향은 뭐 그다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이처셀 같은 경우가 되게 한 10월 10일 기준으로 공매 잔고는 한 139만 주. 그러니까 130만 주대에서 계속 놀고 있는 정도죠. 여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좀 움직이는 거는 시장 조성,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건의 공매 정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의 상황은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K모 임상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이분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 좀 우리가 잘 그 식약처하고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어적 개념에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전에 드렸어요. 네. 근데 이 K모 임상 전문가가 11월 달에 식약 허가 담당자를 상대로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 들립니다. 네, 근데 FDA 신약 허가에 대한 강연이 아니고요. 의료기기, 의료기기 있죠. 의료기기하고 바이오 쪽하고는 바이오 약품하고는 좀 틀리죠. 네. 이 의료기기 쪽을 강연을 하는 거예요. 네. 의료기기 MDR 컨설팅 쪽을 강연을 하는 겁니다. K바이오 솔루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의료기기 쪽을 강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처셀의 바이오 의학 쪽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할 건 없어요. 네. 그냥 없는 얘기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팩트입니다. 아마 이런 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의료기기 쪽이니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포스트 재료 그 이후에 또 하나 재료 나온 거는 11월에 첨단 바이오 생명과학 재생의료 쪽 11월에 서울에 집결해서 행사가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윅 2024 요 행사가 열립니다. 근데 재생의료 쪽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생의료 쪽에서 네이처셀 알바이오 쪽이 좀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참가 업체 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1단계적으로 이 신청이 돼가지고 전시회 개막하기 전까지 뭐 납부가 다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이처셀과 관련해서 재료가 나온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나온 거는 이제 메티포스트 아까 말씀을 좀 드렸던 재료고요. 요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그 제가 자가지방 중간엽 줄기세포권의 조인트 스템이기 때문에 이 자가지방 줄기세포권과 관련한 색다른 재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이 리겐 의원 대표원장이 재생의학의 미래다 막 이런 글을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 증명이 되고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골수 줄기세포하고 이 지방 줄기세포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고 그만큼 자가지방 줄기세포권은 장점이 많다는 거, 네,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이 건에 관련된 시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술하는 업체들이 꽤 많아요. 조인트 스템은 그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하튼 이런 시술 업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 효과가 대단히 좋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은 자가지방 줄기세포 유래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부분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추출할 수 있는 줄기세포 수도 많고 강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자가지방 줄기세포권과 관련한 색다른 재료가 나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K 바이오 솔루션 그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드렸죠. 네. 라 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서 4년치 임상 데이터, 네, 요건은 만일 라 원장이 얘기했던 거는 이거는 그겁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식약처에 의해서 만에 하나라도 반려하는 상황이 또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4년치 재료까지 제출할 의도가 있다. 그리고 연골 재생하는 효과가 있는 건을 확실하게 제출을 하겠다. 뭐 이런 건의 논리이지 지금 현재 반려를 받아서 4년치를 제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K 바이오 솔루션 대표는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라 원장의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라 원장 입장에서의 이야기, 대전 강연인가 대구 강연회죠 아마. 거기서 제가 나왔던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4년치 데이터를 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은 보완 요청을 식약처에서 받아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만일 또다시 반려되는 상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데이터를 제출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그 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라박사 강연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듯이 그 광주 강연회였죠. 대구가 아니라 광주 강연회에서 나왔던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허가 기간은 그 연말이나 1월 초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만기 이번에 새로 개정된 295일에 딱 맞춰진 시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말 또는 1월 초 넉넉 잡아서 1월 초까지 일단 식약처의 결정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만일 반려가 됐을 경우는 4년치 데이터를 제출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좀 일단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시한이 여하튼 그렇기 때문에 그 1월 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가지방 줄기세포권에 대해서 계속적인 그 좋은 이야기나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10월달 입법 예고를 기다리고 있고요. 11월 초에 RMAT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급감시키면서 마무리됐던 모습은 비교적 괜찮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속적인 색다른 재료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경우가 조인트 스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죠. 네,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가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확실하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요 새로운 번호로 꼭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다른 분과는 좀 다른 플러스 이점이 많으실 겁니다. 100%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요거 지금 말씀 올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네,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이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의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